자, 이 두 분의 발표 들었습니다. 과연 실효적 위험성 평가, 노동자들은 왜 위험성 평가에서 교육의 대상이고 참여의 대상일까? 왜 실행의 주체가 될 수가 없을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임재범 실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인내식 책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위험성 평가 시기 관련해 가지고 최초 정기 상시 평가 해가지고 시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시 평가 관련해서는 조금 효과가 좀 부정적일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관련해서 관리감독자가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관리감독자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도 교육 자료라든지 훈련 체크 이런 부분들이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좀 우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가 만능은 아니지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명섭 대표님이 발제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강행적으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보면은 사업주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강행 규정으로 촘촘하게 규제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좀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사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의 인식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직접적인 강행 규정으로서 촘촘하게 규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토론문에서 보면은 32페이지에 보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초에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439개 소속 사업장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결과 75.9%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안내서에 보면 2019년도에는 35%밖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노동조합이 어쨌든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눈치를 봐서 위험성 평가를 했든지 간에, 위험성 평가를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했든 간에, 어찌됐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비 없는 사업장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 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 노동자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어들수록 실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비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위험성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중소사업장, 특히 노동자비 없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주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인식이야말로 그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안전보건 활동을 갖다가 그 사업장 내에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주의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그 위험성 평가가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됐는데요. 그 위험도 추정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위험성 평가가 하향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체 노동자를 참여시켜서 위험성 평가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는 그냥 노동자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떠넘기고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험성 추정이 없는 위험성 평가의 개편은 위험성 평가의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하향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참여 시간이라든지 그런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방안에서도 단순히 노동자의 참여를 해라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보다는 그런 그 노동자 참여의 실질적인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가 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업주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위험성 평가 고시가 없으면 규제가 없으면 위험성 평가 안 할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의 형식은 민영석 보좌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위험성 평가조차도 지시적 또는 명령 통제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못 믿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경총의 이문택 산업안전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주제가 실효적 위험성 평가를 위한 규제 방식의 대전환. 첫째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실효적으로 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우리 기반 체계 구축으로서 규제 방식의 전환 관련된 얘기인 것인데요. 하여간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교육 체계로의 전환 표방하고 현재 로드맵에서 여러 가지 TF들이 구성되고 특히 위험성 평가 포함해서 위험성 평가는 그것이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미 발표가 됐고 그의 기반상
자기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령 체계 개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직되고 지금 규제 얘기를 우리 이명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내자, 그런 부분들을 위험성 평가하고 좀 조화를 이루어내자, 또 사업장의 전반적인 그래서 여력들을 노사가 주도하는 자기교육 체계로 이제 가자라는 기본적인 방향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사업장에서 또 걱정하는 바도 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기교육 체계라는 명목 하에 이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 분의 발제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제 방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연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제 방식의 전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영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법제가 다르죠. 대륙법계 개통하고 영입법계 개통의 좀 간수법을 통해서 현장에 그 하위 단위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판례라든지 실제적인 사례라든지 입증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 체계를 규율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 부분들은 대륙법을 개수를 해서 지시명령형 규제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현행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처벌 규정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또 명확성을 가져야 되고요.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령 체계 부분들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첩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조 단체에서도 전반적인 좀 찬양하고, 노사가 좀 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포괄적인 규제 방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과한 처벌이 붙다 보니까 다시 이제 명확성의 부분들, 구체성의 부분들,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지켜야 돼야 이 처벌을 면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한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 법 체계가 이게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쉽게 개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제가 조화를 이뤄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 핵심적인 조항 부분들은 명확하고 구체화를 이뤄야 되죠. 그렇지만 사업주가 여러 가지 수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부분들은 기본적인 취지가 좀 자율의 기초에서 이제 가자라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법령 체계 개편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들, 또 획일적인 규제들, 뭐 경직적인 규제들, 또 선택적으로 사업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감독관이나 정부 당국에 있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향은 자기교육 체계 전환을 표방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사업장에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37조, 38조 뭐 산업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을 가지고 사업장에 그렇게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어렵고, 제가 영국에 얼마 전에 좀 다녀왔는데요. 안전보건청에서 감독관을 만났을 때 영국의 지시명령형 규제에서 목표 기반형 규제로 바뀐 한 50년이 지났죠. 로렌소 보고서가 뭐 한 세대 이상 거의 이제 60년, 30년이면 하는데 이제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서 감독관이 로렌소 보고서 얘기도 하니까
태어나기도 이전이라고 얘기하고 먼 나라 이제 얘기를 하고 영국에 있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이제 정착되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 변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규제를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관이 또 사업장도 노력하고요. 정부에서 충분히 사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또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인 좀 여유를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위험성 평가 기관에서 못하는 사업장들을 실제 감독관님들이 가서 대신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런 감독의 방향도 있고 지원의 방향도 있는데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감독관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아직까지 교육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조금 정부 당국의 전문성 또 법령 체계 개편 또 유용한 법률 운영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규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제 우리는 좀 선호가 바뀐 것 같아요. 정부가 하반기에 제재 규정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드라인적인 고시 지시 부분들을 먼저 지금 발표를 해놨어요. 사후에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위험성 평가의 미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어떻게 할 건가, 형벌로 할 건가, 가태료로 할 건가, 또 시정 조치가 있을 건가 없을 것인가. 아마 정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시정 조치를 한 이후에 도기시 방향으로 이제 가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아마 염두에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도 다만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방식이 좀 타당할 것 같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지만 선호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36조 위험성 평가의 개념 정의부터 해서 아까 이명석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그 개념 부분들이 외국에 보다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법률상 조치에 추가적인 조치 부분들이 있고 외국에는 어세스먼트 부분들하고 리덕션 부분들하고의 규정 부분들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률상의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까지 다 의무로 이행해야 되는 규정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법령 체계 개편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처벌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고시나 가이드라인이 저는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선 순위가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뭔가 좀 뒤집혀가지고요. 현재 만약에 예컨대 가태료 규정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얘기 듣는 부분들이 그럼 미실시는 뭐고 부적정 실시는 무엇이냐?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여러 가지 그 근로자 참여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절차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도 있고 부수적인 요소도 있고 무슨 아차 사고까지 다 이 부분들을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절차적으로 한두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미실시로 볼 것인가 부적정 실시로 볼 것인가 사실 사업장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행 38조 39조의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우리 감독과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좀 논란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좀 혼란을 이미 좀 선호가 바뀌었는데요.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 있어서는 저는 그러한 정부 당국에 있어서 사전적인 기준 부분들 지금 해설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처벌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장은 다시 규제로 접근하게 되면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 지켜야 될 건가 상당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를 좀 명확히 가지고 법률 체계를 좀 규정을 하고 또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 체계에 좀 개편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 참여형 체제의 위험성 평가 부분들, 권리자 의무로 근로자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노사가 협력해서 위험성 평가를 발굴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많은 사업장에서 이 부분도 근로자 참여 부분들이 필수적인 부분들로 저희가 인정하지만 모든 지금 각 단계 5단계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지금 의무화를
해놨죠. 근데 현장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되는데 여러 가지 근로자가 현장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장 잘 안다라고 정부는 그렇게 표방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도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에 또 참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요건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조화적이고 좀 좀 의견들이 다양하게 좀 수렴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획일화하고 강제하는 부분들이 연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가의 영역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장에서도 또 사업주의 역할하고 관리감독자의 역할, 또 근로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조화가 돼서 현장에 좀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서둘러 마무리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기가 그러는데 외국에는 구체적인 근로자 참여 관련된 기준, 시간 활동 보장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법률상의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사실 자꾸 노동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주가 당연히 그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참여를 하게 해야 되죠. 그건 사업장의 현장에 대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실은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려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우리 안전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노사 간의 신뢰와 소통 또 정부와 노사 간의 신뢰 회복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핵심 사항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안전 문화가 좀 정착이 돼서 좀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포럼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시고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안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개편될 때 또 경영계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들을 또 개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GS 의례식 책임님께서 그 발표를 하실 때 개정전 고시가 더 낫더라 이 말씀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성 추정을 이 생략한 그 고시 개정안은 결국은 사업주가 노동자들한테 모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학계를 대표해서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TF에 참여했던 우리 동국대학교 서영훈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참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몇 가지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 조금 사회적으로 정의에 대한 협의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지금 고시 개정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제 토론문에 있었던 근로자 참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이 있었고 또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부총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마 다음 고용노동부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또 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저도 평가 방법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 관리 감독자분들이라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분들이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라거나 아니면 방법과 관련돼서 조금 지금 고시 현황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에 앞에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과연 어디까지로 포함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것인가가 좀 아마 모든 위험성 평가를 하시는 분들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고시 개정에 들어갔을 때도 이 위험성 평가가 과연 공정 위험성 평가만큼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만큼의 대상인가,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또 이제 건설업처럼 뭐 50원 이상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유해이용 방지 계획서를 하거나 뭐 또는 안전보건 대장을 할 때처럼 그렇게 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을 다 이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서 포괄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한 또는 절차에 대한 난이도 문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뭐 실제 위험성 평가를 뭐 소규모 사업장이든 대규모 사업장을 할 때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간혹 이런 위의 위험 요인이 찾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길에 단차가 좀 생겨가지고 좀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콘센트 불량이다. 근데 이거를 과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어떤 식으로 그건 과연 평가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 아까 발제도 있었지만 빈도 강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강도가 굉장히 높은데 빈도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강도 높은 위험성이 자주 일어나면 문제일 거 아닙니까? 빈도를 낮춰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주 수행을 하지 않는다거나는 좀 뭔가 빌미를 주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방법에 있어서도 뭐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은 오용을 하면은 뭐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 잡 해저드 또는 이제 잡 리스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 잡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설계를 하는 건 지금 현재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모든 게 다 갖춰진 다음에 운영을 할 때 또는 그 안에서 행동을 할 때 문제점일 텐데 과연 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그 평가할 수 있는 절차라거나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최소화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더 고위험 사업장은 다른 법으로 조금 더 고도화된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아마 법령 TF 쪽에서 조금 더 후속화되어야지만 좀 고위험 사업장과 저위험 사업장 간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지금 위험성 평가 현재 고시로 뭐 건설업이라거나 화학업처럼 고위험 사업장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찬성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적용할 그 범위를 조금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다른 모든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현장에서 한번 도입을 해볼 만한 뭐 시도라거나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호도된다거나 좀 모호한 부분들은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위험성 평가 지금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몇 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것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노동부에서도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라거나 OPS 같은 방법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절차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방법만 쓰면 되는 것처럼 좀 과대 홍보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토론회에 적어놨듯이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절차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차를 어느 정도 잘 지킨 방법론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절차를 잘 지켜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본인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아까 위험성 평가 3중하 3단계인데 그럼 그거 5단계 하면 법 위반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이제 평가 방법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절차를 사실 좀 우선시하고 뒷부분에 몇 가지 예시 중에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소개했으면은 조금 더 수준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사실 이 전반적인 그 위험성 평가 고시에서 딱 하나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는 작업 표준을 의미 규정으로 바꾼 부분입니다. 사실 작업 표준은 안전뿐만이 아니고 생산 품질 과정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업 표준을 모르는 근로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작업 표준을 모르는 근로자는 그 작업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성은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문 교육을 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안전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직무 교육이나 작업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위험성 또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순서적일 텐데 지금 작업 표준을 의미 규정으로 바꿨다는 거는 지금 사업주가 작업자에게 직무 교육도 안 시킨다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 지금 모든 발제나 토론에서 작업 표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업 표준은 사실은 저는 위험성평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뭐 가장 고도화된 작업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JSA 얘기 많이 하는데 JSA가 작업 표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안전 진단에 나갈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작업 표준이 있느냐, 또 이제 작업 표준과 관련된 규정이 있느냐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지금 소규모든 대규모든 좀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는 거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자라거나 관리 감독자 분께서도 이제 작업 표준을 좀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한 순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소개안들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작업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작업 표준을 회사 내에서 수립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리고 위험성 평가 후에 작업 표준을 더 고도화하는 것, 그것이 뭐 빈도강도가 뭐 사실은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작업 표준만이라도 잘 지켜서 위험성 평가를 잘 균형 있게 맞추는 그런 실질적인 좀 위험성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중처법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조 1항 1호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책임의 주체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이고 실행의 주체는 그 시스템의 실행의 주체는 노동자, 종사자가 되는 것이겠죠.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모든 맵에 정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정착돼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이찬웅 사무관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청해 주시죠.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명확한 답보다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과 그 방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지도 정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발제문 보면서 저희가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지금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자체가 날카롭게 저희한테 다가온 부분도 있고 또 아주 타당한 지적이셔서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나중에 배치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규제 틀을 가지고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금 달려왔는데 실제 정책위에 접어들었고 이 정책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중대재해 로드맵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지시적 규제 또 경직적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시적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위반했다는 것에 천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형사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법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방적인 차원,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어떻게 취해져야 되는지, 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실제 그 기준 위반에 대한 것들을 더 포인트를 잡아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봐서 사업장 내에서 어떻게 다양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핵심적 기제가 위험성 평가인 것 같아요. 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내에서 자신들만의 그리고 사업장 특색에 맞는 유해 위험 발굴하고 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들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중대재해 로드맵에서 봤고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희는 선언을 하는데요. 일단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담는 틀은 법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령의 틀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법령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보험 규칙과 접목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규칙에서의 경직적인 기준, 그다음에 경직적 안전보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화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있는 형태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 틀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발굴된 안전 조치들을 뭐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지금 안전보험 규칙 개정이 경직적으로 이루어져다 보니까 노후화된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규정들을 현행화하고 현행 기술에 맞는 것들을 끌어와서 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험 규칙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보험 규칙의 현행화 통해서 좀 적용을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제 안전보험 조치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으로 굉장히 지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규제, 그리고 좀 더 한목적적으로 묶어서 이 위험별로 묶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전보호 조치들을 좀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 조치들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 규제로 묶이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내에서 이에 준하는 조치들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 저희가 중대재해 로드맵에서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잘 정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법령 TF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정비 TF를 통해서 저희가 중대재해 로드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들, 근로자의 역할 및 의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의무화도 여러 번 앞에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정 조치를 통해서 적정한 위험성 평가를 유도해 낼 것인지, 또는 즉시 강제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나 부적정 실시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역할과 의무에 관련해서도 빠른 시기 내에 지금 개정안을 도출해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법령 TF도 발족했지만, 중대재해 로드맵 이행 TF라는 것을 저희 산업안전본부 내에 설치를 하고 각 부처에서 인원을 받아서 지금 그걸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그 다음에 안전문화의 확산, 그리고 안전문화 관련 내재화 등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법령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안전문화에 대한 내재화, 토론자분도 그 발제자분도 다 말씀 주셨지만, 안전문화 자체 내재화를 통해서 저희가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 안전과 보건 관련한 직무 담당자분들께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적 시각과 좋은 개선 의견을 주셨으면, 저희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석 대표님께서 아까 발제하실 때 그 규제를 무리하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도의 정부의 정책은 그 페트롤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서 사망재해를 줄이겠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처참하게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주의 예방 체계라는 게 지금 이제서 말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전환의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좀 이 실효적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그 위험 관리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부와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그 포럼의 마지막 결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